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자영업 티어 정리. 자영업을 순위를 좀 매겨봤고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 기준에서 저는 계단 청소를 하는 청소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초기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수익은 높은데 초기 자본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막 10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할 수 없겠죠. 대부분이. 또 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수익이 나야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어쨌든 돈을 벌려고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공 확률. 예를 들어서 수익도 좋고 초기 자본도 적어. 근데 성공 확률이 극악으로 낮으면 누가 하겠어요? 다 안 하려고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원 수.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세 개가 다 충족이 되는데 직원 수가 막 10명 이렇게 필요하다. 5명, 10명 필요하다. 그러면 힘들겠죠. 아무래도. 직원 수가 제가 읽어봤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직원이 10명 미만일 때 가장 힘들다. 그 다음에 유행, 예를 들어서 탕후루 또는 외국 과자, 해외 과자 업체 이런 것처럼 또 무인 업체, 무인 아이스크림 등등 그런 식으로 유행을 타는 사업이라면 좋지 않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거 적어봤고 바로 Z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뭐 D급, E급, C급도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는 순간 인생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 너무 따분하고 심심하다. 좀 너무 널널하다.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좀 받을 게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돈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뭐냐 하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한 번씩 얘기하는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1,500가지 정도 들 수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인테리어 업자 그냥 돈 쏟아 부어 주는 것 같아요. 나라에 세금 내려고 하는 건가? 월세를 내가지고 건물주도 월세도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금 많이 내려고 프랜차이즈 하는 건가? 아니면 본사에 좀 돈을 갖다 주려고 하는 건가? 그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 할 바에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사가지고 게임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뭐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신도시 수익형 건물. 여러분들 그 각 지역마다 신도시가 다 있을 겁니다. 울산에도 신도시가 있거든요. 신도시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건물 죄다 비었습니다. 죄다 비었는데 그 안에 뭐 건물을 사서 수익을 올리고 이거는 건물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건물주가 아니다. 그냥 돈을 버리는 그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는 분들 중에 40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회사 다니기 힘드시죠? 막 퇴사하고 싶고 그러죠. 퇴사해서 퇴직금으로 한 방에 이런데 좀 투자 좀 하지 마십시오. 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할 바에 진짜 그냥 집에서 노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신도시에 대해서 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업자고 건물을 워낙 많이 봅니다. 시에도 제 고객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은 힘들어요. 죽습니다. 대출 이게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 카페. 이거 카페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나라 정책을 보면 알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막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아요. 청년 같은 경우 40세 미만 뭔가 했을 때 종소세 감면이라든가 종합소득세 한마디로 세금 깎아주겠다 이거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게 개인 카페예요. 이게 왜 카페만 해당 안 했냐? 너무 많으니까. 진짜 너무 많아요. 자, 제가 여기 울산입니다. 울산이고 제가 울산 시내 기준으로 카페 눌러볼게요. 자, 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10m, 10m마다 5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검색하면 더 세밀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 카페는 하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도 개인 카페 하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진짜 100이면 100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힘들다 소리만 듣고 항상 보통 그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티는 건 봤는데 길어봐야 3년 5년을 잘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지 마십시오. 뭐 네가 뭔데 하지 말라 하라 뭐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C방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숙박업을 한다. 내가 지금 진지하게 호텔이나 모텔 사업을 또는 펜션을 고려하고 있다. 진지하게 직장 다니는 걸 고려해 보십시오. 사업 말고. 왜냐? 여러분들 지금 출산율이 몇이죠? 이 모텔, 호텔 자체를 안 갑니다. 20, 30대들. 서로가 서로를 지금 미워하는 시대고요. 자, 출산율 이게 무슨 0.7명이 뭐냐면은 2명이서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해서 0.7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성 2명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안 되는 아이들 낳는다는 거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들이 자라서 사람이 있어야 모텔도 가고 호텔도 가서 즐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갈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남자분들, 요즘에 여성분들 그 호텔 모텔 자주 가나요? 안 가잖아요. 집은 점점 발달하고 호텔은 점점 안 좋아지는 추세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봐봐요. 변호사들 얼마나 많이 광고합니까? 무고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쑥박업을 하려고 한다, 진지하게 본인 사업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조업 폭망 중입니다. 폭망. 지금 폭망이 아니라 제 주변에 들리는 걸로 수십억대 수백억대 제조업체도 다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관세 철퇴 맞았죠. 관세 철퇴 다음에 뭐예요? 노동법, 뭐 이상한 법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 근로자가 뭐 하청이 원청에 데모를 할 수 있고 부술 수 있고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제조업 하는 사장님이 청소교육 때 한 번 왔었어요.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대구였나 어디였지. 하여튼 그 제조업 하시는 분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조업 뭔가 공장 차려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C급은 개인 음식점, 편의점, 투자형 편의점. 마찬가지 이게 제 주변에 개인 음식점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중식당입니다. 점심때 가면은 장사가 홀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고 짜장면이 7,000원, 8,000원 받고 음식 가격도 저렴하지가 않아요. 탕수육 소자가 22,000원이거든요. 양이 굉장히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배달 장사를 안 해요. 홀 장사만 하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도 그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사업입니다. 가족 사업이고 어쨌든 개인 음식점은 C급입니다. 현재 모든 이게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출산율이랑 결국 똑같거든요. 음식 먹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가 6천만, 7천만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 5천만이죠.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뭐 중국인들 들어온다 해도 중국인들이 한인 식당 가겠어요? 본인 중식당 가겠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편의점 2개를 적어봤어요. 편의점과 투자형 편의점. 여러분들 편의점을 차리게 되면 그 편의점이 다 본인 거라고, 그 점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제가 편의점 사장님들을 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다가 알게 됐어요. 얘기하다가 그냥 GS25였거든요. GS25였고 뭐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일 건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를 투자해서 그 본사와 수익을 나눠 가시는 구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월급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본 편의점 사장님들 특징은요, 그 임금을 못 맞춰서, 수익을 못 맞춰서 본인이 하루 종일 편의점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 얼마 피곤한 삶입니까? 나이 60 넘어가지고 거의 완전 인생 좀 즐길 나이인데 이제 편의점에 12시간씩 본인 도시락 싸와서 그렇게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 30대 중에 편의점주님도 계셨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이셨는데 제 나이 또래였거든요. 30대였어요. 30대였는데 그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여성 탈모가 와가지고 정수리 부분 보는데 웃기더라고요. 뭐 웃을 얘기는 아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뭐 탈모 같다고 보여주는데 이거 뭐 그래서 뭐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탈모가 생기죠. 자연스럽죠. 뭐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게 조금 싫다 이러면 뭐 약을 먹거나 뭐 여러 가지 하죠. 근데 남자들 탈모랑은 달라요. 여성 탈모는 이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흰머리도 좀 있는 것 같고 30대인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B급, A급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B급으로 올라가도 될 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A급에서 B급으로 가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좀 주관적인 기준 같은데, 첫 번째 B급, 첫 번째 학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좋아요. 좋긴 좋은데 마찬가지 이것도 출산율 따라갑니다. 출산율이 확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학원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그 컨텐츠를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청소업자이긴 하지만 20대를 중반을 학원에서 보낸 학원 그 강사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사업. 이게 대한민국 마케팅의 95%? 95에서 한 90,
97% 정도 되려나? 사기다. 사기입니다. 사기라서 이 본인 마케팅을 잘 한다고 하는 어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이버 광고 마케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선 네이버를 잡아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뭘 잡아야 되느냐? 상위 노출을 잡아야 되죠. 근데 이게 왜 하드한 사업이냐? 자, 95에서 97%가 사기라고 했죠. 사기 업체라고 했죠. 이거랑 뭔 상관이냐 하면 나도 사기 업체인 걸 의심 안 받게 어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상위 노출. 이게 문제가 뭐냐? 계속 바뀜. 예를 들어서 뭐 A, B, C, D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다. 내일 바꿔져 있어요. 요게 상위 노출 방법이 바꿔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상위 노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네이버가 워낙 많이 바꾸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B급으로 놔뒀고 그 다음에 광고업. 요것도 마찬가지 마케팅이랑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화장품 판매업을 제가 B급에 뒀어요. 이게 A급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B급으로 뒀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화장품 누가 삽니까? 여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또 쇼핑몰로 여성 관련 화장품을 팔아봤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B급에 뒀어요. 수익은 좋지만 좀 여성 관련 사업이다. 그 다음에 A급. 미용실, 네일아트, 속눈썹, 여성 의류. 이게 왜 A급이냐? 여러분들 저는 청소를 하면서 낮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안 망하는 사업, 계속되는 사업, 오히려 더 생겨나는 사업 중 하나가 요 4가지예요. 자, 지금 전부 다 임대 붙여 있고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4가지는 그 망하는 와중에도 계속 생겨납니다. 실제 네일 아트 수익 이런 거 굉장히 높고요. 제 사촌 친척 중 한 명이 네일 아트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웬만한 대기업 신입 대기업 직원만큼은 법니다. 벌고 그 다음에 미용실. 이게 미용실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죠. 미용사에서 뭘로 바뀌었죠? 헤어 디자이너. 자, 이렇게 하면서 돈이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주변 사람 중에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여성분이 있는데 서울에서 요거를 배워왔거든요. 머리카락 자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이 10몇만 원씩 받아요. 마찬가지 속눈썹, 여성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돈을 많이 쓰긴 많이 씁니다. 실제로 꾸미고 하는데. 그 다음에 미용실 이런 것도 미용사 이런 것도 다 용어를 이런 식으로 영어로 바꾸죠. 자, 어쨌든 자영업 티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대망의 S급. 먼저 주관적이라 죄송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업자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업이라서 청소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점수를 더 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S급으로 잡았어요. 자, 청소업이 왜 S급이냐? 초기 자본 안 들어가죠. 계단 청소 기준입니다. 자, 초기 자본 없음, 수익, 좋음. 일단 저는 좋거든요. 좋고 성공 확률. 본인이 하지 않거나 놓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없죠. 직원 수 필요 없고 유행, 안탐. 자, 모든 조건에 충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급으로 놔봤고 사실 S급이 몇 가지 떠오르진 않습니다. 떠오르진 않고 여성 관련 사업들을 저는 S급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A급이랑 S급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네일 아트도 그렇고 이게 조금 여성 관련 사업이 단점이 뭐냐? 얘네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데 여자들은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써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렵다, 그쵸?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있죠. 선물의 가치가 가장 빛나게 하는 방법은 필요성이 없는 선물, 사치품. 이거를 주면은 그 선물이 빛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꽃다발 실용성 있나요? 그 다음에 반지, 목걸이 등등. 자, 이런 게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 이게 여성 관련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남성 관련 사업은 꼭 필요한 걸 만드는 사업이라면 여성 관련 사업은 필요 없는 사치품을 생산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 사업이 돈이 되죠.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 여성 관련 사업이 외주가 많거든요. 뭔가 위탁 판매가 많고요. 그 다음에 판매 하청 주고 이런 게 많아요. 고객센터를 외주 주고.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냐면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라는 단어가 맞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거 빼고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돈이 되고 괜찮은 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성 관련 사업으로 떡볶이 있죠. 떡볶이가 옛날엔 어땠죠? 저렴한 음식이었죠. 근데 여성 관련 사업으로 동덕여대라는 게 동덕여대가 아니라 그 동대문 떡볶이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떡볶이 가격이 기본 2만 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야구장. 야구장도 이것저것 사업이 여성 관련 사업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듯이 여성 관련 사업이 돈이 된다. 실제 20대, 30대 남자, 여자들,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서 딱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돈을 쓰나? 누가 돈을 버나? 이 남자들이 돈을 벌고요. 여자들이 돈을 씁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면 아마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자영업 티어를 정리해봤고요.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